안녕하세요. 국어기술 어휘력을 쓴 이해황입니다. 이 책이에요. MZ세대의 어휘력이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게임 등 책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재미없는 건 바로바로 넘기는 생활만 반복하다 보면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과 어휘력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영화 기생충이 나왔을 때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이렇게 한 줄 평을 냈어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도 처연한 계급 우화. 명징, 직조, 처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많죠? 자주 쓰는 어휘는 아니니까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냐? 대중들 대상으로 글 쓰는 사람이면 쉽게 써야지. 잘난 척 하는 거냐? 야, 저는 이 현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모르면 배우기보다는 화를 내는 태도. 비슷한 사례로 한 업체의 사과문이에요.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때 심심한 사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너 지금 이 상황이 심심하냐? 하면서요. 근데 이때 심심한은 깊은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는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랑 같은 뜻이라고요. 이 외에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서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표현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 흔히 쓰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반론이 나와요. 아니, 사과문을 쉬운 말로 써야지. 너 지금 잘난 체 하는 거야? 하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요. 모르면 배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화를 낸다. 어휘력책 저자로서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여기 답답한 게 하나 더 있죠. 업체가 격식 있게 사과문을 작성했는데 사과가 심심하다라고 적혀 있으면 아니, 지금 이 업체가 따분하고 재미없다니 정신이 나간 건가? 하고 막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뜻의 단어 아닐까?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야죠.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기 쉬운 때가 없었는데 도대체 왜 안 찾아보는 걸까요? 바로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심심한 이란 단어의 뜻을 내가 이미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착각. 그래서 내가 모를 수 있다, 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휘력 책을 썼지만 저도 모르는 어휘가 많아요. 누구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다고 착각해버리면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이건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유명한 짤입니다. 아니, 진짜 모르겠는데 어떻게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왜 해? 전화를 많이 하면 돈 가치가 없어진다는 건가? 아, 뭔가 이해될 것 같아. 이때 통화량은 전화 통화량이 아니라 화폐 유통량이죠. 뭐든 많아지고 흔해지면 가치가 하락하니까 화폐의 유통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라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은 통화량을 전화 통화량이라고 이해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글을 읽어도 남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탐구하게 돼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도 재밌는 짤인데 영단어로 외우고 있었나봐요. perceive는 수능 필수 단어인데 뜻이 인식하다, 지각하다예요. 근데 이 글쓴이는 뭔가 영 이상했나봐요. 인식하다랑 지각하다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한 단어의 뜻풀이로 같이 제시되어 있냐. 물론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질적인 뜻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영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perceive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지각하다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다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죠. 둘 다 굉장히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설마 지각하다를 늦다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지? 학교 늦는 거잖아. 지각하다. 당신은 한국어를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지각하다가 뭔지 국어사전 좀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니, 한국어 공부 내가 왜 해?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죠. 여기서도 확인되는 태도는 뭐다? 알의 가장 큰 적은 안다는 착각이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요. 이건 뭐 방송국 기자가 실수한 사례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무운을 빈다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방송국 기자분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니, 보통 행운을 빈다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운이 없기를 빈다라고 얘기했다. 경쟁하는 정당 대표들이므로 신경전을 펼쳤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무운을 빈다는 것은 무사, 군인처럼 전투나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빌 때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 삼국지 소설, 드라마, 게임 같은 거 하신 분들은 무운을 빈다라는 표현 종종 봤을 겁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비슷하니까 상대방에게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무운을 빕니다 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이걸 몰랐던 기자분이 운이 없기를 빈다는 거구나 하고 대충 지레짐작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운이 없다라는 의미의 무운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태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 이상하거나 불합리한 현상이 있다면 무작정 반응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 어휘는 국어사전을 열심히 찾아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 휴대폰 화면인데 사이드바에 네이버 사전이 항상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괜시리 찾아보고 그래요. 또 인터넷 브라우저는 네이버 웨이를 쓰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전을 찾기 편리해서예요. 설정에서 주소창을 보면 어디서 검색되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네이버 사전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주소창에 통화량을 썼을 때 바로 이 두 번째 줄을 클릭해서 국어사전의 뜻을 볼 수 있죠. 근데 국어사전은 예문이 좀 부실합니다. 저는 수험 교재에 강의를 만들다 보니 시험에 이러한 어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개발한 찾아줘란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각종 시험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어휘가 어떻게 쓰였는지 단박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습관만 만들어도 사흘, 4일로 착각한다든가 중식 제공, 중국 음식 제공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한다든가 혹은 반대급부, 뭔가 반대한다는 건가? 하는 착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때 반대급부는 일종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수능 피셀 리트에 종종 나오는 단어니까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사전에 없는 단어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편찬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특정 영역 분야에서는 많이 쓰는데 사전 검색해보면 없는 단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외에도 전문적인 단어 같은 경우에 국어 사전의 뜻풀이만으로는 그 개념을 온전히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인터넷 검색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또 인터넷엔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내가 소화하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챗 GPT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챗 GPT 유료 버전 꼭 쓰라고 하는데 써보면 정말 좋거든요. 한 달에 3만원 이하로 아주 뛰어난 과외 선생님 모신다고 생각하고 어휘를 비롯해서 틈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수험생이든 아니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도 뭔가 잘 해결되지 않고 찜찜한 단어가 있다면 제게 물어보세요. 제가 책과 인터넷을 뒤져보며 필요하면 자문까지 구해서 그 탐구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깔끔하게 올려두겠습니다. 단 이미 국어의 기술 어휘력에 있는 단어는 제외하고요. 제가 이 책에 국어 사전만 봐서는 온전히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 많이 정리해뒀고요. 또 수험적으로 문제풀이의 중요한 어휘들 깔끔하게 정리해뒀으니까 수험생이라면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일반 성인분들이 교양용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어휘가 시험 문제풀이에 중요했던 사례들을 또 재미있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